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i9 CPU 그리고 RTX 4090 메모리 32기가 SSD 2TB 미니 LED 디스플레이, 이게 사양만 나열해도 후덜덜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ROG 제피러스의 끝판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피러스 M16 GU604VY NM037W입니다. 일단 제피러스라고 하면 ROG 시리즈 중에서 가장 상위급 라인업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런 상위급 라인업에 걸맞는 제품인지 사양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쭉 확인을 해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상세 모델명은 ROG 제피러스 M16 GU604VY NM037W입니다. CPU는 최신형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 i9 13900H로 6개의 P코어와 8개의 U코어로 14개 코어 20개의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4000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4090 랩탑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DGP는 터보 모드 시 145W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5 16기가 2개로 32기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SSD는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2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가장 높은 스펙은 바로 모니터입니다.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WQXJ 해상도인 2560에 1600을 지원하는 16대 10비율의 16인치 패널로 최대 밝기 1100니트에 주사율은 240Hz를 가지고 있고 색지연율은 DCI P3 100%로 ROG 게이밍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C를 가지고 있고 썬더볼트 4와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제품의 무게는 2.3kg으로 동급 사양 중에서는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554만 9천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M16 제피러스 제품에서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옵션을 그냥 다 때려 넣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 매트릭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LED로 되어 있고 LED 라이팅은 커스텀 세팅도 가능합니다. 아머니 크리에이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LED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텍스트 표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제로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i9 CPU에 RTX 4090, 그 다음에 미니 LED 디스플레이, 이렇게 빵빵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하려고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단점을 구분을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리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단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54만 9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554만 9천원이면 맥북 프로 16인치 최상위급 모델에서 SSD를 2TB로 변경한 것보다도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가격만 가지고 이게 맥북 프로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이게 포지션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 노트북 진짜 비싸다라고 얘기할 때 맥북 프로보다 비싸?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맥북 프로라고 하면 좀 사악한 가격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제품보다 비싸다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정말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픽카드 TGP죠. 실제로 145W의 TGP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RTX 4090을 가진 여타 브랜드의 제품을 봤을 때는 175W나 170W 정도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RTX 409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145W를 가지고 있다. 그럼 TGP가 낮고, TGP가 낮다면 당연히 그래픽카드의 퍼포먼스가 낮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게 게이밍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놈이 TGP가 낮아서 퍼포먼스가 낮다? 이거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풀로드 시 발생하는 팬 소음인데요. 이게 CPU가 i9 13900H를 가지고 있고 그래픽카드도 RTX 4090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슬림한 바디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내부를 봤을 때 히트파이프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히트파이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트파이프로 빨리 열이 퍼지더라도 그거를 빨리 빼줘야 돼요. 그래서 팬이 좀 풀 RPM 높은 사양으로 돌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은 최대로 64dB까지 나옵니다. 여타 브랜드의 게이밍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용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ROG 제품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ROG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팬 소음이 조금 거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단점을 먼저 쭉 살펴봤는데 실제로 사양이 높고 슬림한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사실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장점은 일단 사양이라고 볼 수 있죠. CPU가 i9이고 그래픽카드가 RTX 4090입니다.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시네벤치를 돌려보더라도 싱글코어 점수가 2009점, 멀티코어 점수가 19104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결과를 보더라도 그래픽 점수가 44392점, 피직스 스코어 26745점, 컴바인 스코어 13524점, 토탈 스코어 33,447점으로 30,000점을 가뿐히 넘는 점수를 보여줬고요. 나이트라이드 점수 같은 경우에도 159,511점, CPU 스코어가 14,572점으로 전체 점수 64,010점으로 RTX 4090에 맞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게 RTX 4090이라는 그 이름에서 풍기는 어느 정도의 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포스에 맞게 점수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 높은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발열이 조금 적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CPU와 GPU의 밸런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높은 사양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이 퍼포먼스인 H CPU를 사용하고 그래픽카드도 RTX 4000 시리즈 이렇게 들어가면 전력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이 CPU 쪽으로 확 몰려가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쪽으로 확 몰려가거나 이렇게 해서 막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고, CPU는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데 그래픽카드가 버벅거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래픽카드의 퍼포먼스는 잘 나오는데 CPU가 빌빌거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펌웨어에서 해결이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게이밍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게 비싼 돈 주고 샀고 이게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용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불만들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분산이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CPU랑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열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열이 한쪽이 확 튄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사용상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잘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은 제품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미니 LED 디스플레이죠. 사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니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의 장점과 OLED 패널의 장점을 적절히 잘 섞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 영상은 요 위쪽에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OLED의 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LCD의 가장 큰 단점인 이게 완벽한 블랙을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체 화면을 큐브형으로 1024개로 갈라서 로컬 디밍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가 좀 더 확실하기 때문에 화면의 선명도가 상당히 우수하게 표현이 되고요. 실제 영상을 보면 가장 우수한 게 바로 안부 표현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확실히 어둡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고 확실한 그런 색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스펙 같은 경우도 11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240Hz의 주사율에 DCI P3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스파이더로 찍어보면 최대 밝기 1134니트가 측정이 됐고요. 색지연율은 sRGB 100%, NTSC 89%, 어도비 RGB 91%, DCI P3 98%의 색지연율로 아주 우수한 색지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양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점수로 우리가 확인을 했죠.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미니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 부분은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내부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내부의 히트파이프 구성은 정말 잘 돼 있고 전체적인 무게나 발열의 배분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팬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열 배출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제피러스 시리즈와는 다르게 메모리 2개 슬롯이 전부 다 나와 있어서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SSD도 여분의 슬롯이 하나 더 있어서 추가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SSD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전도에 도움이 되도록 서멀 패드까지 잘 붙여놨는데, 바닥면에는 이 서멀 패드가 닿는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백커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전도가 잘 되도록 좀 처리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구리 테이프를 시공하고 서멀 패드도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
자, 제품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이게 장점도 명확하고 또 반대로 단점도 상당히 명확한 모델입니다. 이게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사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조금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비싼 가격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미니 LED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상당히 크고 그 미니 LED가 가격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리고 상판에 또 애니미 매트릭스라 그래가지고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쓸데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뭐 만족할 수 있을 거고, 사실 결정은 뭐 구매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가격을 빼면 4.5점, 가격을 포함하면 4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후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RTX 4090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있고 그에 따라서 오는 만족도, 그리고 그 그래픽카드에 어울릴 만큼 메모리를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SSD도 기본적으로 2테라가 들어가 있고 토탈 뭐 4테라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사실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높은 사양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노트북이라는 놈은 이게 사양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훅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비싼 만큼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